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게. 형, 계속, 그냥. 형, 잠깐, MC가 그러시면 안 되죠. 쏘리. 근데 너무 억텐이 필요 없어요. 너무 억텐이 필요 없고. 형 평소 해준다고. 자연스럽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라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잠깐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미래에, 그쵸? 다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만약에 잘 되면은, 뭐 경제적 자유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게 됐고, 또, 이거를 함으로써 또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좀 망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조금 용기를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좋은 영향력,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좋은 영향력도 주고 좋은 다른 사람한테 영감도 주고 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주 형식이 이제 우리가 팟캐스트 형식으로 할 건데, 말 그대로 떠들어 제끼는 그런 컨텐츠로 갈 거라서, 다양한 주제로 뭐 사회 이슈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스포츠 관련 우리가 주로 관심사가 이제 축구니까 관심사가 스포츠, 특히 축구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책 이야기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채널을 통해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 영상 찍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입도 잘 안 풀어진 상태고 해서 오늘은 책을 읽을 건데,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을 읽을 건데, 이 책을 읽는 이유는 제가 잠깐 봤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채널의 목표가 이제 포부를 말하자면은 그래도 한 5년 안에는 구독자 100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 책 내용과도 맞고, 또 이 책이 우리한테 도움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봤고,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이것저것 얘기하면은 말을 조금 처음에는 좀 입도 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이고, 내가 이거를 그냥 본문부터 천천히 그냥 읽다가 중간에 내가 끊고 또 토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무 말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고. 형, 근데 이거 포카리 벨트 이거 노출돼도 되는 건가요? 됩니다. 아, 그래요? 유튜브 다른 데서는 다 가리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내 돈 내산이다. 맞아. 여기에서 광고를 주셔도 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맞아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제가 읽다가 뭐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얘기 그냥 바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 의견 같은 거. 첫 챕터는 5년 프로젝트를 기획하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중 하나인 미켈란젤로는 그는 중세 시대를 대표하는 조각가이자 화가로서 불멸의 작품을 여러 남겼을 뿐 아니라 무수한 미스테리에 둘러싸인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을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바티칸 궁정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를 들 수 있다.
시스티나 성당 앞에 선 사람들은 누구나 그 웅장함에 압도당한다. 하지만 진짜 압권은 성당 안에 있다. 성당의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 방문객들은 탄성이 절로 나온다. 그 높고 넓은 천장에 수놓아진 그림 때문이다. 높이 20m, 길이 41m, 폭 13m 이르는 아득한 공간에 구약 성서의 이야기들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빛과 어둠의 분리, 해와 달과 별의 창조, 땅과 물의 분리, 아담과 이브의 창조, 아담과 이브의 타락, 노아의 방주 등을 미켈란젤로는 장대한 스케일로 표현해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과 같은 명작들이 바로 이 거대한 천장 벽화 가운데 일부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엄청난 그림을 조수 한 명 없이 미켈란젤로 혼자서 완성시켰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보자. 미켈란젤로가 이 대작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였을까요? 얼마였을까요? 한 20년 정도 걸리지 않아요? 20년? 오. 네. 거기 위에 천장에 그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치. 뭐 혼자서 하려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또 엄청 한 뭐 20m, 41m, 막 13m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사다리 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20년, 오케이. 혼자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 혼자 했으면 대단히. 저는 그러면 그게 딱 절반이 10년, 한 10년 10년? 정도? 10년. 저도 한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10년. 10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10년 동안 매일매일 그러진 않고 네, 중간에 조금 그냥 쉬지 않았을까. 10년. 비우시고 그죠. 그거를 매일매일 10년 동안 할 때는 네, 맞아요. 그 힘들지 정도 않을까. 걸렸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정답은 4년 6개월이다. 아, 이야 천재네. 매일매일 했네요. 오, 4년 6개월. 엄청, 5년도 아니고 4년 6개월. 진짜 빠르게.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로부터 천장 벽화를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처음 부술된 미켈란젤로는 1512년 모든 작업을 완성시켰다. 약 5년 동안 인류 예술사의 커다란 획을 긋는 위협을 달성한 것이다.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긴다. 조각가로서 이미 높은 명성을 쌓아갖고 있던 그가 왜 갑자기 회화를 그리기 위해 5년에 가까운 엄청난 시간을 쏟아붓겠다고 결심한 것일까? 미켈란젤로는 대리석 등과 같은 돌을 다루는데 실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조각가로서 대성하는데 모든 면에서 완벽함을 갖춘 인물이었다. 그런데 돌연 그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 벽화 작업에 나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조각가로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림도 좀 했겠지? 약간은 분야가 다르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나는 미켈란젤로가 원래 또 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한 사람인 걸로 알고 있으면 또 그건 아닌가 봐. 그림도 했지만은 주는 이제 조각인 거지. 그치. 근데 그런 미적 감각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맞아. 조각이잖아요. 어떻게 그 표현하는 거는 네. 그런 것들. 더군다나 그의 나이 33세 때 말이다. 그때 33세면 엄청 많은 그렇지. 1500년대니까. 그때 빨리 죽고. 그러니까 거의 그래요? 다 그때 되면은 50살, 60살. 40, 50대 40대 의료 기술이 의료 발달 안 하고, 됐으니까. 거의 33세라면 인생의 가장 열정과 자신감이 넘치는 시절이 아닌가. 가장 전성기를 할 수 있는 30대에 약 5년에 걸친 금쪽 같은 시간을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손들이채 바쳤다. 30대 어떤 성공도 보장되지 않는 일에 도전한다는 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엄두도 못할 일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가슴 속에 밀려드는 사랑과 함께 아름다움의 빛을 경험한다면 그 가슴에 불을 지르고 끝까지 안을 때까지 나를 태우리라. 내 눈에 빛이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을 어떻게든 기꺼이 즐기리라. 이거는 몇 번을 좀 읽어봐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 자신의 열정을 온전하게 불사를 수 있는 일,
그래서 온전히 즐거울 수 있는 일에 그는 5년의 시간을 불꽃처럼 태웠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가 맡았을 때 자기가 이걸로 최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다. 그걸 느꼈나 봐. 아마도. 그지?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왕이 주문을 한 거 아니었나요? 맞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미켈란젤로가 이미 명성을 얻은 상태였다. 조각가로 명성을 얻은 상태였고 그림 아니고. 약간 당연히 그런 것도 그 뭐라 그래야지 그 하고자 하는 욕구가 당연히 여러 가지 그냥 제 생각에 방금만 딱 듣고는 여러 가지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약간 명예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왜냐하면 일단 왕이 자기한테 하사했고 그래도 그 성당이잖아요. 맞아. 바티칸 성당. 그러니까 영어로는 레거시라고 해서 자기의 그런 유산 같은 하여튼 자기의 업적을 남기고 업적을 싶은 남기고 약간 싶은 그런 네, 그런 욕망이 그런 가득했을 것 같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욕망이 그득그득해. 맞아. 그랬을 수도 있겠네. 네. 그냥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아니 근데 저는 근데 저는 그런 욕망이 되게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치. 네, 왜냐면 원래 사람은 그 동물을 남겨서 가족끼리 남기지만 맞아. 사람이 남겨서 죽어서 그 이름을 남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목표의식이 되게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오히려. 그리고 어쨌든 남을 피해를 주지 않는 거면 다 네. 해도 뭐 상관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 일을 통해 그는 일생일등의 걸작을 남길 수 있었다. 그간 쌓아온 성취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불가능했을 글자 그대로 위대한 성공을 미켈란젤로는 남겼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다. 당신에게 5년 동안 목숨을 걸고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만한 일생일대의 프로젝트가 있는가? 혹시 이건가? 진짜 그냥 뭐 있다 없다로만. 만약에 그냥 뭐 꿈 같은 5년 동안 내가 진짜 목숨 걸고 해보고 싶은 게 있었나? 아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뭔가 하나의 도전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리고 또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거잖아.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도 않은 건데. 이게 그리고 또 좀 같이 하니까 이게 좀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지금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또 군대 얘기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그러니까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겪으니까 같이 동기들도 있고 하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같이 하면 뭔가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그냥 혼자 하려고 하면은 힘이 좀 안 나는데, 그래서 막 어떤 자기 안 좋은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막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옆에 나도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도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도 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것도 어떻게 혹시 있다 없다? 생각해둔 거? 있죠. 저는 있어요. 있어. 네, 있고 저도 뭐 구체적으로는 뭐 말씀은 여기서는 안 드리겠지만 되게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잖아요. 이걸 또 따라가야 되고. 근데 그런 변화 속에서 약간 그런 변화 속에서 그래도 되게 중요한 것들 변하지 않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빨리 변해도 이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수요가 많다. 이런 것 생각해놨던 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정말. 왜냐면 그렇잖아요. 지금 뭐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니까 기계가 그걸 대체하고 이제 사람들은
제가 또 그걸 하나 알겠어요. 미래학자가, 결국에는 기계가 우리 모두를 대체하고, 그 자본가들이 그 기계를 써서 낸 소득에서 세금을 되게 많이 걷어들인대요. 국가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본소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글로벌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AI로 인해서 점점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겨가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5일 노동을 하지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일, 3일, 2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벌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국가는 그런 AI 테크 기업 이제 기계를 쓰니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이제 노동자를 쓰지 않으니까 여기에 이제 세금을 엄청 많이 걷고 이제 국가는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라고. 근데 그게 미래학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의 10년 전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사회주의 비슷하게 그런 거 있죠. 네, 근데 이게 가시화되고 있어요. 지금? 정말요. 아니 근데 지금 TV 보시면 자꾸 전체적인 말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맞아.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맞아. 근데 이게 저는 저도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지 않지만 뭔가 그런 트렌드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느껴서 그 안에서 뭐 불변하지 않는 것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한 게 최근에 있고 그걸 위해서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한 3년, 5년 안에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소득 받는 거는 찬성? 찬성이요? 기본소득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찬성 반대라기보다는 기본소득 그냥 일정 금액을 받는 거지. 개인한테 그냥 일 안 해도. 네, 그냥 코로나 지원금처럼 그냥 그렇지. 통장에 그냥 매월 들어오고. 근데 지금 당장 하기는 좀 무리라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우리 이제 지금 보시면 정규직도 안 뽑잖아요. 다 계약서 뽑는단 말이에요. 맞아. 이제 일주일에 3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월 얼마나 받겠어요? 150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대신 그런 대기업들은 분명히 아까 이제 뭐 또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제공해주는. 근데 저는 이게 조금씩 가시화가 되고 있다는 게 그냥 약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게 스물스물 하나씩 나오는 좋든 안 좋든.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좋든 안 좋든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사회가.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다. 약간 그렇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책도 보고 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변하겠구나. 그러면 AI가 가져오는 받아들일 변화가.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받아들여야 할 자세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네, 그렇잖아요. 말 길어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지금 나이대가 지금 20, 30대. 대략 저희는 20, 30대이고, 그럼 이쪽에는 목숨 걸고 5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지. 목숨을 걸어야 되나요? 그 정도로. 목숨까지는 아닌데. 열정.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지금은 20대지만 30대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경제적인 좀 자유를 좀 누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목표는 30대 이전까지 100억을 모으자였어요, 원래. 네. 왜냐면 100억을 모으면 어차피 돈을 낳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은 한평생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아까 시간만 말한. 있어도 일 안 해도 되죠. 잘 굴리고 잘 하면. 배당주만 집어넣어. 근데 요즘 같은 데서 10억은 조금, 좀 힘들 것 집값이 같고. 너무 또 비싸니까. 네, 한 100억은 있으면 자가도 딱 소유하고 좀 돈을 좀 굴리면서. 아니면 뭐 4, 50억만 있어요. 그 정도만 그럼 저 이제 100억 멀고
바로 이제 은퇴해버리고, 이제, 빠른 은퇴. 그게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하나? 맞아, 빨리 파이어족. 벌고 빨리 은퇴하는. 맞아, 파이어족. 저도 이제 원래 이제 꿈이 이제 살짝 30대 이전에 100억을 모으는 게 꿈이었는데, 물론 이제, 아직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근처에 갔어요? 근처에는 무슨, 근처에 있었으면은 제가 여기 없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 좀 더 열심히 해봐야죠. 목표는 아직 사라지진 않았지만, 조금 뭔가, 좀 현실성이 좀 점점 떨어진다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만약에 100억이 있으면 100억을 버는 거는, 물론 이게 어렵겠지만, 0원에서 100억을 버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름길이.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0원에서 100억을 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근데 유를 그 찾는 벌으려면은, 그니까, 진짜 짧은 시간에 버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지? 그러려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네. 아니면 뭐 주식? 아니면은 코인. 뭐 코인?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렇게 한 번에 좀 많이 벌 수 있는, 그냥 장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장사로. 근데 장사로는 충분히 가능하네요. 네. 사업소득, 뭐 금융소득, 음.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아닌가? 만약에 뭐 학교 다니고 뭐 하니까 20대 한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만 한 5년이라고 치면 5년 동안 장사로 100억을 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가능한지, 일반적으로. 대박을 히트를 쳐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퍼센테이지가 좀 낮잖아. 그치? 0.00. 그러니까 그지. 아, 그 네, 말을 하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퍼센티지는 좀 낮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또 너무 현실성이 없지는 않아요. 이게 맞아요. 100억이라는 수치가 물론 엄청 크지만, 정말 크죠. 이게 뭐, 1년에 뭐 1억을 번다고 쳐요. 그럼 그 다음에 내가 2억을 그러면 또 벌 수도 있잖아요. 그치. 예를 1억씩 이렇게. 이렇게 또 그거는 또 하면서 금융소득이 또 투자고. 네, 그쵸. 주식이나. 그리고 어차피 제가 제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 또 투자 받아서? 네, 투자 받아서 또 한 거니까.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규모로 키운다면 가능하다. 네, 제가 볼 그러면 때는 장사 현실성이 같은 없지 그런 않아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죠.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이든 개인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어요. 했었는데 저도 뭐 지금도 아직도 뭐 그치. 진행 중이죠. 맞아 네. 맞아. 되면은 내가 밑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미켈란젤로가 이 위대한 작품 완성하기 약 100년 전 이탈리아의 한 마을, 그곳엔 늘 바다를 바라보던 소년이 있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그에게 소년과 다른 원대한 꿈이 있었다. 저 바다 끝에 펼쳐지는 새로운 땅을 밟겠노라는 꿈이었다. 어른이 된 그는 마침내 에스파니아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 대항해를 시작한다. 산타 마리아호, 니나호, 핀타오라는 세 척의 배를 이끌고 그는 파로스 항을 떠난다. 이렇게 시작된 첫 항해 이후 그는 지금의 바하마, 쿠바,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를 연이어 발견하기에 이른다. 이 역사적 발견을 모두 달성하는데 콜럼버스가 투자한 기간 또한 5년이었다. 원대한 꿈과 담대한 목표가 없었다면 그 5년의 역사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에는 미켈란젤로 시대로부터 100년 후로 가보자. 그 시대에는 또 한 명의 세기적 인물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있었다. 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인 그는 37편의 희곡을 남겼다. 그 주옥 같은 작품들 중에는 백미의 햄릿, 리어왕, 오셀로, 맥베스다. 이른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으로 꼽히는 걸작들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모든 영어권 국가의 교과서에 실려있는 4대 비극의 문학적 가치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단연 독보적이다. 이토록 위대한 작품을 모두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5년. 그래서 1600년 햄릿을 시작으로 1605년 맥베스까지 그의 4대 비극은 5년 만에 완성되었다. 영국에 셰익스피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다산 정약용이 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로부터 200년 후의 일이다. 조선 후기 정조대왕의 총애를 받던 정약용은 정조의 죽음과 함께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다산 초당에서 그는 혼을 담아 수많은 작품들을 집필하는데 1813년부터 1818년까지 5년 동안 그의 대표작으로 손꼽는 저서들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악경, 경세일포, 목민심서 등을 완성했다. 각각의 저술들을 갖고 있는 역사적 의도도 대단하지만 그 저술의 양만 놓고 보더라도 후세 학자들의 혀를 내둘 정도다. 와, 이거를 다 5년 동안 작성했. 근데 다 들어본 그거잖아, 그지? 그렇죠. 되게 유명한. 다 유명한. 목민심서와 경세일포는 각 48권으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은 각각 40권, 9권, 6권, 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히 괴력에 가까운 필력을 5년간 집중한 결과다.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인류의 또 하나의 경이적인 사건과 마주한다. 인간의 끝없는 영원이었던 하늘을 나는 일,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새 역사를 연 주인공은 비행물체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도 항공기술자도 아니었다. 작은 마을에서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고 공임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던 자전거 수리공 형제 윌버 라이트, 오빌 라이트였다. 이거는 뭐 다 들어봤지? 우리가 다 라이트 형제. 1900년 라이트 형제는 처음으로 무동력 글라이더를 제작, 2년간 200회 이상의 시연 비행을 가졌다. 더 나아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힘으로 비행하는 연구를 거듭하던 그들은 마침내 1903년 12월 17일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다. 이때 비행 기록은 12초간 36m였다. 플라이어 1호라는 명명된 이 최초의 동력 비행기는 오직 라이트 형제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완성된 작품이었다. 그들은 이후 플라이어 2호로 비행 시간을 연장시켰고 1905년에는 플라이어 3호로 38분 동안 40km나 하늘을 나는데 기록을 세웠다. 라이트 형제가 무동력 글라이더 제작에서부터 플라이어 3호의 비행에 이르기까지 경이적인 업적을 달성한 기간 동안 5년이었다. 평범한 자전거 수리공 청년들이 5년 만에 만들어낸 위협이라고 하기에는 정녕 믿기지 않는 역사다. 미켈란젤로, 콜럼버스, 셰익스피어, 다산 정약용, 라이트 형제, 그들은 서로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곳에 살았지만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음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꼭 이루어야 할 꿈이 있다면, 일생에 한 번쯤 모든 열정을 태워야 할 일이 있다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5년은 그 일에 미쳐라. 그렇다. 우리가 자주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은 아직 목숨을 걸고 이루어야만 한 일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보면은, 근데 지금 아까 말한 그 내용은 근데 공감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약간 지금 당장 시작하라. 그리고 이제 한 5년 동안은 그 일에 미쳐라. 그런 거. 그렇죠. 당장 시작해야 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미치는 거. 미쳐요. 그러니까 또 그런 집중해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사실 미치는 것까지는. 네, 미치도록 네, 시도한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치.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온 사례들은 대부분 보면 다 성공한 사례들이잖아요. 결과론적인 거지. 네, 좀 결과론적인 결과를 좀 이미 있는 우리가 것 같아요. 알고. 네, 그 이해를 말고 네. 5년 동안 열심히 한 사람 엄청 많았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아 맞아. 그렇네. 그치? 네. 좀 듣고 하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네.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책 내용이 다 맞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그냥 여긴 결과론적으로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 3명 해가지고 다 5년 안에 성공한 사람. 근데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성공 확률이 그렇지. 훨씬 올라간다. 그렇지.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제가 볼 때 그 5년의 시간 동안 얻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설령 그와 같은 일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먼저 내 인생의 대표적으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그러니까 막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번다 아니면 뭐 한다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돈을 벌고 내가 생활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에 무엇을 남기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도 그치? 저의 자녀, 저의 후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 아, 저 환경, 넌 저요? 이게 뭐 미래에 어떤 사람들에게 약간 아까 미켈란젤로 막 걸작을 남긴 것처럼 물론 그런 게 될 수 있나? 물론 뭐, 그러니까 명확하게 뭐 얘기는 안 명확하게, 했지만 네. 얘기는 안 했지만 너가 물론 부도 얻으면 좋고 당연히 명예도 얻으면 좋죠. 사실 네, 다 얻으면 좋긴 한데 일단 저도 이게 하면서 부가 먼저 예, 저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일단 먼저 빨리 돈을 이렇게 벌고 수선이 또 잘 살고 후손이 잘 살고 나 일단 돈을 벌고 이제 그 파이낸셜 프리덤이라 하죠. 약간 경제적 자유. 맞아. 네, 그게 뭐 많은 사람이 꿈이지 않겠습니까? 맞아, 근데 맞아. 네, 일단 그게 그게 제일 큰것 먼저 같아. 있으면 그 이후로 이제 약간 노동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은 노동보다는 좀 약간 진짜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게 모두가 사는 꿈인데 맞아. 그냥, 네. 그 스트레스 같은 거 좀 덜 받고 그렇죠. 그냥 쉬고 싶을 때 쉬고 또 그리고 내 인생에 너무 공감이 돼서 네. 내 인생의 대표작을 완성하는 5년 프로젝트를 세워야 한다. 이게 만약에 5년 프로젝트라면 이제 이 오늘부터 이제 5년인 거지. 우리 같이 하는 프로젝트, 같이 개인 말고. 물론 5년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해도 모두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 책을 쓰기 위해 만난 수많은 성공자들이 5년이라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강요했다.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5년 정도 포기 없이 하고 있다면 그만큼 그 일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막 뭐 이 영상 올리면 막 뭐 효과 같은 거 주고 막 이렇게 막 잘 만들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목표는 일주일에 우선은 새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거. 그 5년이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긴 한데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거의 이제 매년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리고 사법고시 준비에서부터 합격까지 5년 남짓한 시간에 걸린 사람을 만난 적도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다음같이 말했다. 5년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성공은 물론 전자의 몫이죠. 성공하는 사람은 한 번 정한 목표를 향해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자꾸만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철새처럼 옮겨 다닙니다. 5년간 반낮 없이 한 우물을 독하게 파다 보면 인생은 분명 터닝 포인트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저자는 좀 뭔가 한움을 파는 그걸 강조하는 것 같아, 그지? 그지? 약간 어떤 한 거에 미쳐서. 맞아, 하나만 쭉. 근데 요새는 또 좀 이렇게 다양하게 또 파는 그런 맞아요. 의견들도 있잖아요, 그지? 맞아요. 두루두루 좀 맞아. 섭렵하고, 여러 그지? 부분을 맞아. 다 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도 하는 거잖아요. 각자 그쵸. 전문 직업이 있지만 또 다른 것도 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 그지? 부분을 다 해서. 그러니까 또 이런 면은 좀 나도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뭔가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꾸준하게 하는 게 그거 하나는 어쨌든 네, 맞아요. 그거는 약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오케이, 중요하니까. 이처럼 울림 깊은 메시지를 외면하지 마라. 비켜서지 마라. 정면으로 받아들여라. 나도 할 수 있다. 한번 덤벼보라. 해보지 않고 안 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하는가. 당신의 인생은 결코 작은 돌멩이가 아니다. 출발점 앞에선 당신의 인생은 작은 씨앗이다. 당신이 좋은 땅에 그것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기만 하면 싹을 틔우고 자라 하늘 덮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랄 것이다. 이 세상에 씨앗이 아닌 돌멩이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모두가 씨앗이다. 나는 거목이 될 씨앗이라는 자기 인식, 자기 확신이야말로 바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새로운 5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그럼 다 각자 거목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지? 가능합니다. 그럼요. 다 진짜 네. 믿고 있는 거지? 네, 그렇죠. 대답을 확신을 형도 갖고 계신 거죠? 예, 갖고 있죠. 5년 후 당신은 어떤 나무로 커 있을 것인가? 미래의 당신 모습을 마음껏 그려라. 어디에 있을 것인지, 무엇이 되어 있을 것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인지 자유롭게 상상하라.
5년 후에 당신은 당신이 그리는 대로 될 것이다. 위대한 개척자의 모습을 그린 콜럼부스처럼, 최고의 예술가를 그린 미켈란젤로처럼, 불멸의 작가를 그린 셰익스피어처럼, 비록 유배된 신태였지만 후세에 길이 남을 대학자를 꿈꿨던 다산 정약용처럼, 인류 최초로 하늘을 높이 난 모습을 그린 라이트 형제처럼 당신도 당신만의 5년 후를 그려보자. 그리고 지금 당장 5년 프로젝트를 기획하라. 그래서 편안하게 좀 얘기도 하고 할 겸 그래서 읽어봤는데 이번 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또 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있나? 아직까지 뭐 깊이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 그냥 약간 세워라 그런 내용이지. 네, 그냥 세우고 열심히 해라. 그치. 뒤에 아마도 왜 세워야 되는지 그러니까. 뭔가 좀 세세하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뭔가 당연한 얘기 같아. 열심히 해라. 그치? 그러니까 미쳐라. 우리 이미 아는 거. 네, 그렇죠. 그치? 유창한 약간 이거. 그죠? 그치? 원래 이게 자소서의 특징이 약간 아는 얘기 하는 건데 좀 리마인드하는 그치? 그런 자기 개발을 예, 자기 개발 하는 게 그치 맞아. 다시 꿈을 조금 약간 다시 심어주는 예, 약간 심장 다시 맞아. 타오르게 해주는 그런 책 내가 같아요. 얘기하면서 나 진짜 바로 아 그래 나 할 수 있어. 자 5년만 버티자.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다음 주도 하게 되면은 첫 시작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있고 뭐 금방 끝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말 좀 트이고 이것도 듣고 있으면 좀 이렇게 실수가 또 있잖아. 약간 또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네. 조금 시간을 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